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저금리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1주택자는 교육이나 근무를 이유로 규제 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애 아동의 진학이나 노부모 봉양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밥버거 브랜드 봉구스 밥버거가 치킨 브랜드 내내치킨에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들은 인수회사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3%를 기록했습니다. 실손보험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전 경제동향 간담회를 열고 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주열 총재가 금융 불균형 해소를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죠. 네, 이주열 총재는 오늘 오전 경제동향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총재는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가 말한 금융 불균형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의미하는데요. 금융 불균형을 몇 차례 언급한 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는 18일 한은이 금통위를 여는데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네, 한은은 지난 금통위에서 두 차례 소수 의견이 나오며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입니다. 한미 금리차 등을 감안하면 이번 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당장 12일 예정된 고용 동향에서 이미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마이너스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가늠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10월보다는 11월이 유력하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장가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최근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한반도 분위기를 국제신용평가사도 좋게 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S&P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날 내놓은 평가 보고서에서요.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서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라면서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걸림돌이었는데 최근에 남북 관계 이런 또 북미 관계 개선 분위기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 수 있다라고 S&P는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신용등급 수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번에 보고서를 내놓은 S&P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미국이나 홍콩보다는 한 등급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신용등급이 같고요.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 중국보다는 우리가 신용등급이 2단계나 높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S&P 말고 나머지 두 군데가 피치, 무디스인데 피치는 AA-, 무디스는 AA2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네, 최근 빨간불이 들어온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분석을 내놨다는데 뭐라고 그러던가요? 예, S&P의 언급을 그대로 일단 전해드리면은요. 한국의 성장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견조하고 특정 산업이나 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양호한 세계 경제, 또 확장적인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증가로 단기적으로 한국의 GDP 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한국 정부의 통일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은 최대 취약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최근에 남북 관계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거나 또는 상향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잘못되면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양날의 칼이다라는 게 S&P의 판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을 점점 더 조이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가진 경우에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사기 위한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군요. 당초 일부 예외는 인정하겠다 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는 교육이나 장거리 통근 등의 이유로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을 가리킵니다. 서울과 경기 성남, 고양 그리고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이 지정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 분당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 등 교육 문제로 서울 대치동에 새로운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의 1주택자가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반대로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의 1주택자가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네, 김 기자,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네,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자녀 교육 목적이더라도 규제 지역 밖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장애 아동이나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대출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만 60살 이상 부모 봉양이나 본인의 장기간 통원 치료 목적으로 규제 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석 달 안에 해당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요. 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예외가 인정돼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유가 해소된다면 1년 안에 주택 2채 중 1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임대사업자 10명이 4,500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은 의원이 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상위 보유자 10명이 4,599채를 보유하고 있고 최다 주택 보유자는 604채를 보유한 부산의 60대 A씨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4대강 보 중 한강 2포보, 낙동강 구미보와 낙담보의 수문이 개방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안에 4대강의 16개 보 중 13개가 개방되며 추가 개방 계획을 세우는 내년 3월까지 계속 개방됩니다. 이른바 청년 창업 신화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봉구스 밥버거가 회사를 몰래 매각했다는 논란의 휩싸였습니다. 여행 전문업체 탑항공은 경영 악화로 3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이대종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 밥버거 매각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내내치킨이 이 봉구스 밥버거 인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내치킨은 그제 이번 인수를 통해서 그동안 이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과 외식 전문 업체로서의 어떤 이 품질 안정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면서 인수 소식을 알렸습니다. 봉구스 밥버거는 오세린 전 대표가 지난 2009년에 창업비용 단돈 10만 원으로 길거리 장사를 시작해서 큰 화제가 됐던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 1000여 개의 가맹점을 탄생시키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창업 신화다 이렇게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오 전 대표의 이 마약 복용 혐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매각 사실을 정작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주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명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오 전 대표가 봉구스 밥버거를 매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오 전 대표가 이미 지난달 말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미 매각 결정은 났던 거고 심지어
이 매각 결정이 났던 시점 이후에도 이 내내치킨에서도 어떤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 전 대표는 이들 가맹 점주들과 아직 40억 원 가까운 채무 관계가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봉구스 밥버거의 이 가맹점 협의회는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가맹 본사에서 새 대표를 만나서 현재 상황과 그리고 추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업령이 30년 이상 된 여행업계에 이 탑항공 문을 닫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탑항공이 어제 이 자사 홈페이지에 이 대내외적인 이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서 지난 1일자로 문을 닫았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홈쇼핑은 물론 최근 인터넷 기반의 이 여행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화가 됐고 또 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서 경영이 악화됐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최근 이렇게 문을 닫는 여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에 설립된 더 좋은 여행사는 최근 법인 파산을 신청했고요. 지난해 말에 출범을 했던 이온누리 여행사도 최근 파산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걱정되는 건 뭐 아무래도 탑항공을 통해서 항공권을 발권받은 고객들일 그렇습니다. 텐데 피해는 없을까요? 일단 이 발권을 통해서 이 발권을 받았던 이미 기존에 받았던 고객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환불이나 이 일정 변경 등을 직접 항공사에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아직 그 항공권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탑항공이 폐업하기 전에 환불을 신청했는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좀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한국여행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피해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피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달 중에 구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 이 탑항공은 약 10억 원 규모의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이 전체 피해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피해자분들은 모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피해 총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그 10억 원 내에서 환불금을 나눠 가지셔야 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봉구수 밥버거 그리고 탑항공 소비자들과 점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보험료 수익이 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도 올랐고 실손보험 판매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올 상반기 보험료 수익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료 수익은 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개인 실손보험 가입 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올 상반기 개인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3,396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37만 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 가입 건수는 35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신규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이 늘긴 했지만 동시에 손해액도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발생 손해액은 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41억 원이 늘었는데요. 대부분 손해보험이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한 실손 보험금 청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상반기 개인 실손의 손해율은 112.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보험료 수익 증가와 비교해 발생 손해액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나란히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반면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이번 국감을 피해갈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번 국감 증인 채택에 IT CEO들이 대거 포함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장의 국내 양대 포털사는 물론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대표이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주목되는 인물은 지난해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입니다. 10일에는 이통 3사 대표이사와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또 존리 구글 코리아 사장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업체의 한국법인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국내 ICT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쪽은 어떻습니까? 우선 군산 한국GM 공장 폐쇄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0일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카오카잼 한국GM 사장과 임한택 한국GM 노조 지부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채택됐습니다.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고위부실 운영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눈에 띄는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군요. 네, 정무위원회 등은 재벌 총수 대신 실무진을 주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마구잡이식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도시가스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1,6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쓴 양보다 많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 건데 이 반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제 궁금한 게요. 원래 이 도시가스 공급을 도시가스 공사가 아닌 민영회사가 해왔나요? 아마 가정에서 매달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비를 내는데 보면 늘 궁금한 게 전기는 한국전력이 네. 그리고 수도는 각 지자체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스 요금만큼은 민영회사가 요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0% 민영회사가 다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한국가스강사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LNG, 가스, 도시가스를 전부 다 수입을 합니다. 네.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한 부분을 34개 민영회사가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197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석유 파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석유 파동이 아주 심각하니까 이 정도로 가면 석유 때문에 너무 수입 의존도가 너무 커지네,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 가스를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정부가 가스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도입하고 보니까 이건 기본 인프라가 깔려야 합니다. 가스라는 게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관 설비를 하려고 보니 정부는 돈이 없고 그러면 이 민영 기업들한테 니네들이 가스 배관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 지방을 분할해서 가스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형성이 돼서 1986년부터 지금 30년 넘게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34개 민영회사의 모회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네. 뭐 SK 그리고 GS, LS, 뭐 삼천리, 대성과 같은 대기업이어서 이런 소수 몇 개 대기업이 전체 국내 도시가스의 어떤 판권을 과점 형태로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34개 업체가 최근 10년간 초과 징수한 가스비만도 1,63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태껏 각 업체들이 자기 뱃속만 채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 이제 보고된 이제 자료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윤 의원이 이제 산자부로부터 받은 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조사해 보니까 전국의 44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구매한 판 물량이 더 많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똑같아야 되겠죠. 네.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이 더 많은데 그렇게 이제 부당이득 취한 규모를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1,630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들어가야 될 비용인데 소비자들한테 덤터기를 썼다 이런 의미가 그러네요. 됩니다. 네. 원인을 들어봤더니 좀 황당합니다. 공급 과정에서 발생된 계량 오차다 이런 설명인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네. 어떻게 이제 산 것보다 많은 가스를 소비자한테 덤터기를 쓰느냐라고 이제 했더니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가스의 부피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는 민영회사한테 대해서 0도시 1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정작 민영 가스회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온 압력으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가스라는 건 온도와 기압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스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부피가 0.37%포인트나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기체의 특성상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악용한 셈이 돼버린 셈입니다.
네, 실제 이제 산자부에서 가스의 온합차에 따른 부피 변화 그리고 계측기의 오류 등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바뀐 게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구매한 것과 판 것의 차이가로 인한 차익을 이제 민영 가스회사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불만이 제기되니까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자 도대체 왜 이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이 보정 개수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온합차에 따른 이제 부피 변화에 대해서 보완하는 조치를 좀 시행해 보겠다. 이러면서 원인 파악은 들어갔는데 정작 이제 관련 이제 오류가 계측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전히 오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630원에 달하는 그런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는 되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사실상 이 도시가스 업체들의 부당이득을 취득을 알면서도 묵인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당이익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아마 이 6월에 있었던 이 이자 도둑 기억하십니까? 이제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이제 근로소득 소득자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9개 은행에 대해서 수억 건의 이제 수십억 혹은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이 추산만 나왔고 한 개 은행 경남은행만 이실직고하고 거의 10,000건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 20억 원 정도 환급을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지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조사하고 있다라고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 역시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이 같은 이제 부당이득 발생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반환해라 이런 압력을 받아왔지만 실제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피 팽창으로 발생하는 이제 부당 요금에 대해서 지금 시민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법정 소송에 제기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회사들은 독점적 지위 때문에 그냥 이런 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가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스 구매량과 이 판매량의 오차를 어떻게 줄일지 이 대해서 또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사후 오차에 의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드시 소비자한테 되돌려주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꿀꺽한 이 부당이득조차도 지금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1,6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1986년부터 LNG가 수입이 됐기 때문에 30년 이상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10년이 아니라 그 이전 분까지 소비자들한테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이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조치는 빠른 시간 내에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지금 코스피 1.28% 하락해서 228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0.7% 하락해서 78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죠. 4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2300선도 깨진 코스피 지금 보시면 개인이 홀로 3천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인 가운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GS건설은 실적 호조 전망 속에 현재 상승해서 54,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8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순 매수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홀로 300억 원 정도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분식회 의혹에 휩싸이면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오늘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초가보다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